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도 만보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푹하네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저는 뭐 점수, 자격증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분야가 제가 딱히 흥미가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방이 너무 어수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방을 좀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방을 정리하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집중을 했을까요? 방이 지저분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건 핑계였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을 정리하고 집중이 안 돼서 만보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인사이트들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운이라는 걸 만날 수가 없겠구나. 오늘은 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저는 제가 되게 머리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성격이 되게 또 급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왔을 때 이제 그런 물건을 조립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시를 따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딱 봤을 때 어차피 처음 보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느낌적인 느낌으로 막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항상 후자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 내가 머리형이면 치밀하게 설명서를 먼저 보고 차근차근 설명서를 이해하고 난 후에 조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는 항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조립을 하는 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나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면 생각외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의 조립이 다 완성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방향이 안 맞으면 최종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이 종종 발생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DIY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셀프 조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그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게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어야지만 걔네를 이렇게 딱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앞판과 뒷판이 서로,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걔네가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되면 그 조립을 거의 마지막 한 판만 얹으면 되는데 조립을 새로 엎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딱 조립할 때 그랬어요. 근데 이 실수가 제가 오늘 이런 조립을 할 때 처음 일어난 실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뭔가 책을 꽂을 공간이 부족해서 책장을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DIY 제품을 구매했고 제가 셀프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이 반복하는 실수의 패턴은 늘 비슷하다. 그게 어떤 상대만 달라질 뿐, 인간관계에 대한 실수라면 내 앞에 있는 상대만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만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업종이 달라진다거나, 뭔가 그 배경만 달라질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실수를 반복하거나 뭔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속성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본인이 그런 실수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만약에 지난번에 그 실수했던 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다음번에 같은 상황에 들어갈 때는 행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생각이라는 걸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조립하다가 이런 실수가 있었지. 거의 조립이 다 끝났는데 다 엎었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차근차근
물론 설명서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삽질을 막으려면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쓰는 게 그 삽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들어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닫냐면요, 실수가 발견됐을 때 깨달아요. 실수가 발견됐을 때 지난번에 내가 똑같은 일을 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나는 언제나 어떤 나의 감정이나 직감이 아니라 충분히 사고한 후에 내 이성대로 행동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나 직관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직관으로 판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되게 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직관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을 했었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 다 옳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계약에 날아간 것도 있을 거고,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있을 거고, 돈을 잃은 것도 있을 거고, 사건에 연루된 것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의사결정의 빈도수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수만큼 그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의사결정 체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관에 의한 판단과 대부분의 많은 의사결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하는 판단은 전혀 다른 로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소에 뭔가 행동을 하는데 내 딴에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딴에는 되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내가 결정했던 그런 의사결정의 결과들이 좋지 않아. 그러면 사실 의사결정을 아무리 내가 신중하게 한다고, 왜냐면 내 사고의 패턴 자체가 이미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더 오래 생각한다고 사실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더 많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거를 실수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틀렸을 때 가장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오래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들어가서 일단 경험이라는 걸 많이 쌓고, 그 경험이라는 걸 쌓은 걸 통해서 당연히 좋은 결정도 있고 나쁜 결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직감으로 판단을 해도 이제는 내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앞에서 많은 시행착오들과 실패들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오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래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이미 틀린 시스템, 이미 틀린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오래 고민한다고 좋은 결과값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반복적으로 실수가 드러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체계를 한번 엎어서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행동해보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본인이 나는 되게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봤을 때 이해 안 되고 딱 봤을 때 바보처럼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왜 해?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거기도 하고 못 하는 거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뭘까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제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뤘습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겸손하게, 왜냐면 제가 실력과 노력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호감형으로 가려고 저런 키워드를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이라는 키워드는요, 진심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일치월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일치월장. 그 책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성공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1장에 보면요, 운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그때 그 책을 읽을 당시만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누군가의 성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운을 넣을 수가 있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이 성공이라는 거 만들어내는데 운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가 개처럼 일하고 별의별 진짜 개삽질을 다 해도 이 운이라는 게 맞춰지지 않으면 뭐가 하나 딱 맞아서 빵 터져줘야 되는데, 타이밍이 됐던 귀인이 됐던 뭐가 됐던 딱 터져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안 맞아 떨어지면 절대 그 성공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운이라는 거 만나려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이라는 거, 그 운이라는 걸 어떻게 만난다 보면요, 운이라고 했잖아요. 운. 계획이나 의도나 내가 뭔가 노력한 게 아니라 운이라고 했잖아요. 운이기 때문에 운이라는 건 우연의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답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정말 우연히 들어갔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아니면 내가 우연히 뭔가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로 연결됐어. 이것처럼 운이라는 요소에는요, 반드시 우연이라는 요소와 그 운이라는 걸 통해서 운이라는 요소는 그 우연이라는 요소와 무언가 변동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하던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공간 밖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평소에 내가 뭔가 늘 하던 게 아니라 그 하던 거에서 살짝 벗어나서 내가 안 하던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는 우리가 산책하는 길만 봐도, 저의 산책로만 봐도 매일 사실 거의 배경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똑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시계 방향으로 그렸으면 내일은 반시계 방향, 그리고 내일은 뭔가 여기 동네에서 뭐 이렇게 골목골목을 가본다거나 뭔가 안 해보던 거를 시도했을 때, 그 우연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운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카피라이팅 하시는, 마케팅 카피라이팅 하시는 타야 로페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봤는데, 성공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요소.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사업 아이디어나 뭔가 되게 좋은 기회거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이 로페즈가 말하는 성공에 가장 필요한 하나의 요소는요,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운으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매일 만나던 사람 만나고 내가 늘 익숙하던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게 일단 편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긴장해야 될 일도 없고, 뭔가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변동성이라는 게 생길 일도 없고,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하다는 거, 예측 가능하다는 거니까, 패턴이. 근데 그 예측 가능한 패턴만을 고집해서는 절대 변동성이 안 들어오고요. 변동성이 없으면 이 운이라는 걸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 깜깜하다. 내가 익숙하지 않던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전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무언가 내가 이전에 내가 편안하지 않았던 어떤 공간, 시간, 아니면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새로운 기회 속에서 운이라는 게 연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내가 익숙함이라는 걸 벗어나서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남들 눈에 바보처럼 보이는 거, 그거를 시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 자기 스스로 이게 뭔가 자기한테 어떻게 이득이 된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야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시험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가 하루 종일 집중을 못하고 밖에 나왔죠. 이것처럼 자기가 뭔가 시작하는 당시에 막 열정과 동기를 가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나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해서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이득이 될 것도 잘 안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조차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의도와 어떤 동기를 가진 일은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벌고 성공한다. 다 개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일만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하는 일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기 싫은 엄청나게 많은 그냥 더러운 속성의 일들이 있어요. 더러운 속성의 일들. 내 입장에서 봐서 저거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속성의 일들, 하기 싫은 일들. 그 일조차도 내가 기꺼이 나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아니면 기꺼이 내가 뭔가 실험을 위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일단 그냥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지 지금 현재 내 시점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선택이 뭐였냐면 다단계에 빠졌던 거예요. 학원 운영을 하던 중에 다단계에 빠져서, 사실 다단계에 빠진 것까지만 보면 되게 멍청하죠. 근데 다단계에 빠져서 그 안에서만 답을 찾지 않았어요. 정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보여서, 그러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한 교육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 멘토님을 만났고, 다단계에 빠진 상태로 그냥 그러고 제가 만약에 끝났다면 그냥 멍청한 경험이었겠죠. 근데 그 멍청하고 우연했던 그 기회로 말미암아 저희 멘토님을 만났고, 사실 그로부터 저희 인생의 방향성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그 순간에는, 그 시점에는 그 선택이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무모하거나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연한 기회와 그 우연한 연결로 사실 어떻게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와 운으로, 아니면 귀인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25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익숙하던 경험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운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